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 오늘 그 14번째 살펴볼 인물들은 미디어가 낳은 무방범죄, 막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가 강화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원치 않는 정보들 혹은 몰랐으면 좋았을 정보들까지 접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야기할 사건 역시 그런 케이스로 빚어진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94년 지존파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 7번째 주인공으로 소개를 했었죠. 이 지존파 사건이 알려지면서 세상이 떠들썩해졌고요. 그들의 범죄 행각이 밝혀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보도가 지나치게 자세하고 자극적이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조양은, 그러니까 양은이파라는 우리나라의 어떤 3대 조직 중에 하나죠. 3대 조직이었던,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조양은의 영화를 보고 그를 흠모하며 따라하고 싶었던 최정수라는 사람은 지존파의 범죄 행각에서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바로 자신도 지존파와 같은 살인 조직을 만든 다음에 세력을 키우자. 그래서 조양은처럼 전국적인 범죄 조직의 보스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 영화가 아마 그 친구가 그 친구는 아니겠죠. 어쨌든 최정수라는 남자가 인물이 봤던 그 영화 같아요. 조양은의 실화로 만든 영화 더 보스라는 영화입니다. 1996년작이에요. 그래서 21살의 최정수는 20살에 이미 전과가 3범인 박지원, 7범인 정진영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지존파를 조직하고요. 지존파 같은 조직을 만들겠다라는 결심으로 막가는 인생들의 조직이다 라는 뜻으로 막가파라는 이름을 지어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성남 모란시장의 유흥업소에서 유삼봉, 김진호, 박종남 이런 인물들을 모아서 9명이나 되는 인원들을 모으고 지존파처럼 자신들의 행동 강령도 만들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배신하는 사람은 죽인다. 두 번째, 화끈하고 멋지게 살다가 죽는다. 세 번째, 잡히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기로 맹세한다. 1번, 2번, 3번이 다 죽인다, 죽는다. 어떤 인물들인지 대충 감이 오는 것 같아요. 행동 강령만 봐도. 어쨌든 이렇게 뜻을 모은 이들은 지존파처럼 부자들을 모두 죽이기로 마음먹고 청계천에서 회칼, 야구방망이 이런 것들을 흉기로 구입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로 퍽치기, 그러니까 야구방망이나 벽돌 같은 것들로 사람들의 뒤통수를 때린 다음에 금품을 빼앗는 행위, 굉장히 잔인하죠. 그런 행위를 통해서 금품을 마련하게 됐는데 특히 주유소를 3번이나 침입해서 직원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칼로 위협하면서 금품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영화가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죠. 이게 당시에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어요. 일단 출연진도 화려했고 영화 자체도 굉장히 코믹적인 요소가 많아서 그랬었긴 하지만 이 실화가 됐던 이 막가파는 굉장히 끔찍한 범죄 조직이고 실제로 주유소 습격 사건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도 굉장히 잔인한 범죄 조직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코믹하게 그려냈을 뿐이죠.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은 1999년 시네마 서비스에서 방영을 했던 영화였고요. 그리고 1996년 10월 그들은 혼다 어코드를 몰던 41세의 여성 김 씨를 납치하기로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귀가하던 길에 칼로 위협을 해서 자신들의 소나타에 납치한 다음에 손을 묶어요. 그리고 김 씨가 가지고 있던 현금 40만 원과 카드를 빼앗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에 다음날 아침에 약 900만 원을 인출하게 됩니다. 이후에 그들은 김 씨를 화성군 송산면의 한 소금 창고로 데려가서 구덩이를 파고 그곳에 밀어 넣습니다. 김 씨가 제발 살려줘 라고 애원을 하니까 최정수는 담배를 주며 자, 한 대 피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우게 만든 다음에 돈은 더 있어? 라고 물었고요. 김 씨가 돈은 더 없어요 라고 하자 그대로 흙을 덮어서 생매장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산 사람을 그대로 땅속에 묻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잔인하죠. 자, 당시 MBC 뉴스에서 그래서 뭐 가진 자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뭐 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는데 뉴스에서 어쨌든 그러나 김 씨가 연락이 두절되고 일주일이 지나자 10월 12일 그 가족들은 실종 신고를 하게 됐고요. 10월 28일 새벽에 김 씨의 승용차로 남한산성 부근을 지나가던 막가파 일당은 경찰의 검문에 걸리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대담하다고 그래야 될지 뭐 무식하니까 용감하다고 해야 될지 자신들이 죽인 사람의 승용차를 타고 자기들끼리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자, 차량 조회 결과 이들이 탄 차가 범죄 용의 차량으로 신고된 차량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들은 이들을 경찰서로 데려가서 조사하게 됐고요. 막가파 일당은 자신들이 벌인 범행을 자백하게 됩니다. 이들의 자백을 바탕으로 소금 창고에서 김 씨의 시신을 발견한 경찰은 체포된 인원 외에 다른 일당까지 모두 검거하게 됐고요. 김 씨를 왜 살해했느냐라는 질문에 최장수는 살려주면 신고할 것이 두려워서 죽였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굉장히 비겁한 이런 모습을 또 보이고 있죠. 결국 이들 막가파 9명은 살인, 시신유기, 범죄단체 결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살인을 주도한 최정수는 사형, 박지원, 정진영 이 사람들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요. 나머지 6명은 가담 정도에 따라서 징역 6년에서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3년까지를 선고받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막가파 조직원들입니다. 얼굴을 뭐 가리고는 있죠. 특히 정진영은 선고 후에 퇴청하는 재판부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네가 판사냐? 우리가 평생 징역 살 줄 알아? 내가 나가면 너부터 죽여버릴 거야 라고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형이 실질적으로 폐지가 되면서 최정수는 현재까지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시리즈의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요즘 범죄와 관련된 교양 예능, 드라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알고 싶지 않은 혹은 알지 말았어야 할 정보들까지도 습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 자체가 지닌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에요. 하지만 가끔은 지나치게 자세한 정보들로 인해서 모방 범죄를 자극할 수도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바로 지존파를 따라했던 이 막가파처럼 말이죠. 공익성과 알 권리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쯤에 존재하는 타협의 선을 딱 찾아내고 그것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번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범죄와 범죄자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